당신은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는가? 나는 정말 착하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건만 어째서 매번 마음이 불편하고 손해보는 기분인가? 가까운 친구의 지나친 부탁 때문에 밤새 뒤척이고 직장 동료의 무리한 요청에 퇴근 후까지 시달리며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나도 모르게 예스맨이 되어버려 홀로 감당하는 짐이 너무 무겁지는 않았는가? 어떠한가? 혹시 당신의 이야기와 같게 느껴지는가? 괜찮다. 당신만의 고통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부터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 속에서도 당신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호구 잡히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이 오랜 시간 삶 속에서 느껴왔던 그 불편함, 그 불합리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꿰뚫어 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당신의 품격을 지키며 더 이상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는지에 바로 이것의 비밀을 알려줄 것이다.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근본부터 변화시킬 귀한 통찰의 여정이 시작된다. 첫 번째 진실, 인간 본성의 냉혹한 진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를 냉철하게 꿰뚫어본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아주 냉혹한 진실을 이야기했다. 그는 이렇게 경고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용하는 자와 이용당하는 자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이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어떠한가? 이 말이 처음엔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설마 우리 인간이 그렇게까지 이기적일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당신의 삶의 경험을 잠시 떠올려보라. 당신이 기꺼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던 사람들은 없었는가?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던 사람들은 없었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고 그저 이용당했다는 허탈감에 밤잠을 설치던 순간은 없었는가?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경험들이 바로 인간 본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한다. 물론 모든 인간이 악하다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선량함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본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많은 불필요한 고통의 시작점이 된다. 우리가 평생 호구 잡히며 살아온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 본성의 냉혹한 진실에 대한 무지 또는 외면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선할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이 오히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만만함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시작점인 것이다. 이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당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진실, 호의의 변질. 당신이 만약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 아마 이런 상황들을 숱하게 겪었을 것이다. 직장에서는 당신의 책임이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밖에 없어. 내가 제일 잘하잖아라는 말에 속아 기꺼이 떠맡았던 야근들. 당신은 그저 능력이 좋거나 친절한 동료로 여겨졌을 뿐 당신의 희생은 당연시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시선과 변해내는 비난의 말이 아니었던가? 친구 관계에서는 어떠한가? 늘 먼저 연락하고 먼저 베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섰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어디 있었는가? 오히려 당신의 베풀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친구 좋다는 게 뭔데라며 당신의 호의를 시험하려 들지는 않았는가? 심지어 돈을 빌려줄 때는 세상 가장 간절한 얼굴로 애원하지만 갚을 때가 되면 온갖 핑계를 대며 오히려 당신을 돈을 독촉하는 야박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던가? 가족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라는 이유로 당신의 희생은 무한정 요구되지 않았는가? 당신의 시간, 돈, 감정까지도 마치 공동의 소유물처럼 여겨져 당신만의 영역이 침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모든 짐을 감당했던 순간들. 당신의 피로와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때로는 그 희생을 빌미로 더 큰 요구를 하지 않던가. 이런 경험 속에서 당신의 호의는 어떻게 변질되었을까?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을 가장 위험하게 보았다. 세상에는 호의가 권리로 둔갑하는 순간이 있다. 당신이 베푼 선의가 상대방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인식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착한 사람이 아니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전락한다. 그리고 당신이 한 번이라도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들은 즉시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 변한 사람으로 낙인 찍으며 깊은 상처를 준다. 이 상처는 단순히 마음의 아픔을 넘어 당신의 자기 존중감을 깎아내리고 결국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 내가 너무 나빴나?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인가 하며 자신을 자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착한 당신이 평생 호구 잡히는 두 번째 이유이다. 호의가 권리로 변질되는 것을 방치하는 태도 때문이다. 당신의 침묵과 수능이 그들의 무례함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세 번째 진실, 통제 불능에 대한 집착. 우리는 왜 이렇게 호의가 권리로 둔갑하는 상황을 방치하는가? 왜 끊임없이 마음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아니오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가? 여기에는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또 하나의 문제, 즉 착한 당신을 호구로 만드는 세 번째 진실이 숨어 있다. 바로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이다. 우리는 남들의 시선을 통제하려 한다. 내가 거절하면 나를 나쁘게 볼까? 이기적이라고 소문내면 어쩌지? 우리는 남들의 감정을 통제하려 한다. 상대방이 실망하면 어쩌지? 내 거절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어쩌지? 우리는 심지어 남들의 행동까지 통제하려 한다. 내가 잘해주면 언젠가 그들도 나에게 잘해주겠지. 내가 희생하면 이 관계가 더 좋아지겠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일이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지만 그 시선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영역인 것이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다. 정작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방치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끝없는 좌절과 상처,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뿐이다. 이것이 착한 당신을 평생 호구로 만드는 세 번째 이유이다.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헛된 집착과 그로 인한 자기 방치 때문이다. 지혜로운 해법, 스토아 철학의 경계선 설정 능력.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 놓고 착하게 살 수도 없는가? 아니면 평생 남에게 휘둘리며 살아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2000년 전 고대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스토아 철학의 깊이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 지혜는 당신을 외부의 혼돈으로부터 보호하고 내면의 평온을 되찾게 할 것이다. 스토아 학파의 현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가르침을 남겼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이다. 이 가르침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이나 그들의 무례한 요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과 선택, 그리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들의 요구에 예라고 답할지, 아니면 아니오라고 답할지,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착한 당신을 호구에서 벗어나게 하고 남은 인생을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지혜, 바로 경계선을 설정하는 능력이다. 이 경계선 설정 능력이야말로 당신이 평생 호구 잡히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진정으로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것의 핵심이다. 실질적인 해법, 경계선 설정 능력 강화.
자, 그럼 이제부터 당신의 삶의 이 경계선을 어떻게 명확히 그을 수 있는가? 수십 년의 삶의 경험 속에서 거절이 익숙하지 않았던 당신을 위해 단계별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것은 당신의 품격을 지키고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존하며 당신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첫째, 당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라. 불편함은 당신의 경계선이 침범당하고 있다는 신호다. 더 이상 괜찮아. 나만 참으면 되지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누군가의 부탁이나 요구를 들었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 미묘한 불편함, 짜증, 혹은 깊은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여기까지가 한계다라고 경고하는 소리다. 오랜 시간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을 인지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성으로 판단하라고 가르친다. 당신의 불편한 감정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라는 지혜의 속삭임인 것이다. 이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당신의 변화는 시작된다. 둘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단호하되 정중하고 짧게 말하라. 변명은 길게 할 필요 없다. 오히려 구구절절한 변명은 상대에게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더 파고들 여지를 줄 뿐이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해서요. 제 선에서는 이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짧고 정중한 한마디가 당신의 품격을 지켜줄 것이다. 처음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상대방이 실망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힐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하라.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의 거절을 이해하고 당신의 상황을 존중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거절 때문에 당신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단호함 속에서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될 것이다. 셋째, 거절 후 찾아오는 감정들을 지혜롭게 다루라. 거절 후에는 일시적인 죄책감이나 불안감이 찾아올 수 있다. 이는 당신이 오랫동안 착한 사람이라는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감정들을 알아차리되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마라.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파테이아를 강조한다. 이는 감정 없음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을 의미한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허용하라.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불편한 감정들은 줄어들고 자신을 지켰다는 뿌듯함과 해방감으로 대체될 것이다. 넷째, 이해라고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라. 이 질문들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가르침을 바탕으로 당신의 판단을 명확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나의 통제 안에 있는 일인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일은 나의 통제 밖의 일이다. 내가 그 요청을 수락할지 말지는 나의 통제 안에 있다. 이것이 나의 가치관과 양심에 부합하는 일인가? 내가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인가? 나의 핵심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가? 아닌 일이라면 거절하는 것이 당신의 진정성을 지키는 길이다. 이것이 나의 평온함과 존엄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인가? 타인의 요구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당신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해로운 일이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와 자기 존중이야말로 가장 귀한 가치이다. 외부의 기대나 시선에 휩쓸리지 마라.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며 얻은 당신의 삶의 지혜와 경험으로 당신 자신의 마음이 편안한지, 당신의 가치관과 양심에 맞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라.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당신의 주인이 되는 길이다. 경계선 설정의 긍정적 효과. 경계선을 설정하는 능력은 마치 당신의 삶 주변에 튼튼하고 아름다운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다. 이 울타리는 당신을 세상의 모든 악의로부터 완전히 보호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당신의 소중한 공간과 시간을 침범하려는 불필요한 시도를 막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고 당신만의 평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상상해보라. 더 이상 친구나 지인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지 않고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당신의 모습, 취미를 즐기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모습, 자녀나 가족의 지나친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건강한 가족 관계 속에서 존중받는 당신의 모습, 당신의 품위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거절하고 당신의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활기 넘치게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 당신의 스트레스는 현저히 줄어들고 더욱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당신이 이 경계선을 명확히 했을 때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단호함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더욱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으려 할 것이다. 반면 당신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결국 당신의 삶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손실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관계를 정화하고 관계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긍정적인 과정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덕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덕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포함한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이 모든 덕을 실천하는 행위이다.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이고 미움받을 용기를 내는 용기이며 과도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절제이고 자신과 타인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정의인 것이다. 이러한 덕을 통해 당신은 내면의 평온을 얻고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결론은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시작하라. 혹시 내가 지금 와서 이런 걸 바꿀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당신의 삶의 경험과 연륜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수십 년의 삶을 통해 당신은 이미 인간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 지혜를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라.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삶을 바꿀 가장 빠른 때이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다. 특히 수십 년간 굳어진 행동 방식을 바꾸는 것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오늘 당장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작은 요구 하나에 아니오라고 말해보라. 또는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보라. 이 작은 용기가 모여 당신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당신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욱 온전하고 균형 있게 만드는 일이다.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타인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법이다. 당신은 착하지만 이제는 그 착함을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당신은 친절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남은 인생을 품격 있고 평온하게 보낼 자격이 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당신의 삶이 더욱 단단하고 평온해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길 바란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댓글은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인생의 지혜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며